자, 보면 자, 이제 1강 시작하는데 수열의 극한부터 진행이 되죠. 자, 개념이라고 했는데 개념 별거 없어. 그냥 핵심 개념이야, 핵심 개념. 말로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만 다시 보시면 돼. 뭐 핵심 내용 총정리란 자료 있으니까 거기에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개념 1. 자, 무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지? 자, 수렴과 발산. 첫 번째 개념이 수렴과 발산이네. 자, 수렴과 발산이다. 자, 수렴. 극한에서 수렴이란 것은 뭐라고 그랬지? 수렴. 유일 또는 유한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유한 확정값. 스로 처리됐을 때 우리는 걔를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이 AN이란 목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극한에서는 없다고. 수렴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두 가지 값을 공존할 수 없다. 이건 수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발산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발산은 수렴이 아닌 거야.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라고.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다. 그럼 수렴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이라는 게 있지. 진동. 자, 근데 혹시나 해서 이 진동 중에서 요런 게 있거든? 뭐 첫 번째 값은 뭐 이 정도 있고 두 번째 값은 뭐 1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값에 있어. 자, 두 번째 2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값에 있어. 3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값에 있어. 4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5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6, 7, 8, 9 뭐 이렇게 됐어. 그럼 그 값을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실제로 부호 자체는 진동이지만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그냥 써봤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첫 번째. 어떤 문제에서 수렴 발산에 대한 값을 정확히 아셔야 돼. 유일 확정 값을 갖는다. 수렴. 그게 아니다. 그럼 무조건 발산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지? 자, 극한값의 기본 성질의 첫 번째 라인에 밑줄 치시겠습니다. AN에 대한 목표와 BN에 대한 목표가 일단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대. 거기 진하게 밑줄 치셔야 돼. 진하게. 자, AN과 BN이 모두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고 있어.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분배가 가능하다. 다시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분배가 가능하대. 전제가 뭐라고? 그렇지. AN과 BN에 대한 목표가 모두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항상 강조했던 거 4번. 나눗셈을 할 때 BN에 대한 목표가 자, 4번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분의 AN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미트는 나눌 수 있대. 분자와 분모로 이렇게 나눠 쓰실 수 있대.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BN이래요. 자,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거기 오타 났을 거 여기 알파와 베타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 자, 그런데 나눗셈을 할 때는 뭐 주의하시라고? 나누어지는 놈의 극한값이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문제 중간들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 단순히 그냥 BN이 0이 아니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안 돼.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일단 참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나눗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수배 전제는 뭐다? 그렇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문제 푸는 그냥 스킬로 요거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있어. 근데 나는 이 an이 3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 bn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직 몰라. 지금처럼 하나는 수렴하는데 얘는 아직 모르겠어. 이럴 경우도 분배는 가능해. 문제풀이 할 때. 괜찮아요? 이거 문제 푸는 스킬이야. 원래 정확한 개념에서는 둘 다 수렴해야만 분배가 가능한 거잖아. 하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한 놈만 수렴하더라도 분배가 가능하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개념 3번 보시면 수열의 극한 구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극한값을 구하기입니다. 3번 개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 뭐 다항식의 꼴만 먼저 볼게. 어차피 지수식은 뒤쪽에서 볼 거니까. 다항식 패턴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신다고 그랬지. 차수.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보시면 된다.
동급일 때는 최고차 계수의 B. 분모가 더 커. 그럼 0. 분자가 더 커. 발산하는 거지. 자, 반면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 자, 이때 일단은 유리화라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야. 유리화. 근데 아무 때나 유리화 하나? 그렇지 않지. 세 가지가 만족돼야지만 유리화를 해준다. 뭐죠?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무한대와 뒤쪽에 있는 무한대가 일단 동급이어야 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차수가 같아야지만 일단 뭐 유리화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도 역시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리화를 해준다는 얘기야. 세 번째,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어야 돼.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만 우리는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4n이 있습니다. 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래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1차고 1차야. 동급이야. 개수가 1이야. 개수가 마이너스 4지. 개수가 다르네. 이거 유리하는 문제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그냥 n이야. 여기 마이너스 4n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n으로 보셔도 괜찮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됐죠? 유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은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리화를 해준다. 괜찮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수렴 가능성. 자, OX 지문을 풀 때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하겠죠? 자, 지금 배우셨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일단 수렴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니? 무식한 표현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니? 그런 건 없다고. 반드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차수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하면 얘는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외에는 안 되지만 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리화를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렴할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처럼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지. 얘하고 얘는 수렴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야. 얘 좀 변형해서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꼴까지로 했죠. 이 세 가지 모양은 수렴 가능성을 갖는 모양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핵심적인 개념만 정리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 할 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서 개념 정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강에서 정리했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자, 핵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정리되어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셨어야 되고, 수업 중에 진행을 했던 얘기니까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1번에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에 플러스 5n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네요. 자, 3n제곱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1입니다. 자, 일단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죠. 대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아실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다항식인가 지수식인가 봤더니 얘가 다항식이네. 그럼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에 대한 개수를 보시는데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니까 동급이죠. 결국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인 정답은 3이 되겠지. 자, 근데 초반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분모의, 자, 다시 정확히 쓸까요? 자,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눈다. 이게 실제로 해법이야. 그럼 다시 해법대로 다시 한번 정확히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의 최고 차수는 n제곱이네요.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놈은 1 플러스 n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n제곱으로 나눠주시니까 3 마이너스 n분의 3에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n에 영향받는 애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인 거잖아. 0, 0, 0, 0 다 죽으니까 정답은 3이 되겠지.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다. 최고 차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그러한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는 3차로 가죠? 분자는 2차로 갑니다. 분모의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
그러므로 분모는 분자보다 훨씬 빠르므로 분모 훨씬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에 그냥 정해져 있는 값으로 보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지. 뭐 2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3번도 역시 동일한 지문이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는 2차야. 근데 분자가 3차야. 분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3번의 정답은 그냥 무한대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4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하시고, 자, 4번 보십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3승에 1제곱에 2제곱에 자, n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미트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땡땡땡 처리가 돼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덩어리를 무조건 먼저 처리해 주세요 그 말이야. 먼저 풀어줘야 된다. 먼저.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n3승이 되겠죠. 변화 없고요. 분자의 식을 잘 보시니까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식이잖아.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분자를 우리는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자, 분모는 그대로 3차야. 분자를 잘 정리해봐. 6분의 n이야. nn 여기 2n이니까 약분을 시켰더니 3분의 1의 n3승. 최고차만 필요한 거 아시겠지? 자, 그러므로 분모와 분자가 동급이네요. 얘 개수 1, 얘 개수 3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얼마다?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수열에서 배웠던 간단한 공식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는 공식이 있었죠. 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 건 누구나 다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극한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지. 최고차만 필요하니까 n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쓴다고 그냥. 극한 파트에서는 얘만 필요하다고. 최고차만. 자,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 있습니다. 이 놈은 방금 썼듯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임을 누구나 알 거야. 근데 극한 파트에서는 6분의 2n 3승이니까 3분의 1의 n3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마지막 k가 1부터 n까지 k3승이 있어요.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전체제곱이죠? 최고차만 뽑아내시니까 4분의 1의 n4승의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지. 극한에서는 얘네들만 사용하면 뭐 나머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체크된 공식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 4번 문제를 보신 거고 5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차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3n 3승이 최고차지. 그럼 나머지는 다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4번 꼭 체크해 두시고요. 1번, 2번, 3번 동일한 문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좀 빠르게 처리하면 좋겠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입니다. 자,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죠. 대입을 해보시면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임을 아실 거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일단 유리화를 해야 될 텐데 유리화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유리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 첫 번째는 동급이어야 돼. 동급이란 말은 차수가 같다는 얘기지. 앞쪽에 있는 무한대와 뒤쪽에 있는 무한대가 동급이어야 된다.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쪽에 있는 무한대와 뒤쪽에 있는 놈의 최고 차수의 개수도 역시 같아야 돼. 자, 세 번째, 적어도 하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에 근호가 있어야 된다. 루트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n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유리화하실 이유는 없는 거지. 왜 유리화할 이유가 없지? 얘하고 얘는 이미 차수가 다르잖아. 뭐 적어도 루트 막 이런 꼴을 보시면서 그냥 무작정 유리화하시는 게 아니야. 유리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이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유리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로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에요. 대입을 했더니 여기 무한대야. 얘는 필요 없는 애들이죠, 실제. 왜? 최고 차수만 영향을 줄 거니까. 아, 그럼 얘는 n으로 볼 수 있는 거죠? n. 동급이죠. 1차, 1차. 최고차 개수도 똑같아. 여기 n, 1n, 여기도 1n이야. 똑같아.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죠. 그럼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유리화를 해줄 이유가 있는 거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친구를 바로 곱해볼게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위쪽은 암산 좀 해주시면 여기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지. 자, 그러면 극한의 시작은 다시 또 대입이에요. 대입을 딱 하시니까 여기에 n, 여긴 플러스 여기 또 n이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n으로 보셔도 괜찮지. 최고차 여기는 2n-1입니다. 다시 극한의 시작 대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 1차 동급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인 1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2번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3번도 한번 진행해 보죠. 자, 3번 문제 옆에는 메모 하나 해두시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몇 번 한다? 그렇죠. 2번 하는 특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얘도 처음 보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빠른 패턴으로 가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에 n-1에 n 플러스 1이네요. 요놈 분해 루트에 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루트 n이 있습니다. 보시니까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래. 대입을 해보시니까 여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차수 똑같고 개수 똑같아.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어. 이 부분 유리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위에도 마찬가지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동급이고 개수 똑같고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어요. 이 부분 역시 또 유리화가 필요한 부분이야. 유리화가 2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여러분은 분모에 대한 친구를 곱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곱한 값이 있고 좀 먼저 곱해보죠. 얘 곱하시니까 n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n이니까 1이 되겠지. 근데 이 덩어리가 여기에 간다는 걸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요 놈에 대한 유리화도 해주시겠지. 그럼 요 놈에 대한 유리화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n 플러스 루트 3에 루트에 n 플러스 3에 플러스 루트 n이니까 합차 계산하시면 여기 3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밑으로 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남아있는 식은 얘 계산된 게 1, 얘 계산된 게 3이니까 이쪽에 들어갈 부분 요 놈의 친구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과 요 놈의 친구죠? 루트에 n 플러스 3의 플러스 루트 n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 차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 루트 n, 여기에 루트 n. 이 루트 n이네. 이 루트 n과 얘 만나니까 여기 6 루트 n이죠? 루트 n, 루트 n. 여기 2 루트 n이지. 루트 n 약분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3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다시 수업 중에 선생님이 표시를 이렇게 썼어.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한 거야, 우리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에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 n이 있고요. 루트에 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루트 n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설명할 때는 모양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 썼어. 얘에 대한 친구를 여기다 곱했죠. 이 위치를 뒤쪽으로 빼시라 그랬지, 위쪽에서는. 그 다음에 요놈의 친구는 여기다 곱하죠. 그 위치를 또 맞춰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한 게 이 값이 나왔다. 갖다 붙인 거다.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3번 역시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 유리화하는 구조를 좀 자세히 보세요. 유리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될 때만 유리화를 한다. 그 외에는 유리화 하시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4번 문제는 약간 이제 응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다시 4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4번 문제도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기를 잠깐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A란 어떤 실수, 뭐 숫자가 있어. 이 숫자에 대해서 이 놈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시하는 수학적 기호가 있다고 그랬죠. 자, A라는 놈의 정수 부분은 가우스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소수부는 A 마이너스 가우스 A지. 근데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원래 숫자에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했었어. 그럼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얘야. 소수부 구하는 거. 소수부 구하는 방법, 원래 수에서 정수부를 뺀다 라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에 4n 제곱에 플러스 n에 플러스 1 요 놈의 소수 부분을 문제에서 스몰 an이라고 한대요. 이때 문제가 원하는 것은 이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달라. 이게 지금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좀 많이 등장하거든. 이걸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지. 자,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은 이래요. 요 놈,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놈 언저리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4n 제곱이 있으니까 4n 제곱이라는 것은 당연히 2n이란 놈을 제곱하면 4n 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요 놈보다는 크잖아. 그러면 2n이라는 수의 다음 자연수는 2n 플러스 1이지. 그 놈의 제곱은 4n 제곱에 플러스 4n에 플러스 1이 돼요. 언저리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요 4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얘와 얘 사이에 끼어 있잖아. 그러므로 루트에 4n 제곱에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루트 씌운 값이 자, 이렇게 쓸게. 한 번 더 쓸게. 자, 루트에 요거보단 클 거고 루트에 4n 제곱에 플러스 4n에 플러스 1보단 작게 될 거라고. 그런데 너 누구니? 그랬더니 얘가 2n이래. 넌 누구지? 그랬더니 얘는 2n 플러스 1이래. 그럼 당연히 이 중간에 끼어있는 놈은 2n보다는 조금 더 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요 놈에 대한 소수 부분 이 xxx를 구해야 되는데 그 xxx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문제에서 말하는 an은요 원래 수가 얘지 지금. 이게 원래 수야. 거기에서 정수부에 해당되는 2n을 빼주신다고 이렇게. 맞아? 요 놈만 찾아내시면 이 문제가 끝난 거지.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리미트 an 요 놈 집어넣으시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동급이면서 개수 똑같고 적어도 하나의 루트가 있잖아. 이 문제 유리화하시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an 구하는 방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잠깐 다시 봐.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에 뭐 n제곱에 플러스 3n에 플러스 1 요 놈의 소수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놈의 소수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잘 보시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여기 n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당연히 n을 제곱하면 그게 n제곱이지. 자, 그 다음은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인데 그 n 플러스 1은 n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자연수는 n 플러스 2야.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분명히 얘보다는 크고 얘하고 얘 사이에 끼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요 덩어리 n제곱에 플러스 3n 플러스 1은 누구보단 크고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단 크고 누구보다 작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보단 작은 거지. 너 누구니? 그랬더니 얘가
n 플러스 1이래. 너 누구지? n 플러스 2야. 얘하고 얘 사이 끼어있는 요 놈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죠? n 플러스 1 점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 소수부는 소수부 그 값을 뭐 an이라고 우리 잡아볼까요? an은 원래 수에서 정수부를 빼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수부를 표시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게 4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괜찮겠어요? 자, 4번 문제까지 기본적인 극한값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하시고요. 4번 문제까지 우리가 봤던 건 이거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 문제를 보신 거야. 뭐 이 정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뭐 하나 뒤쪽에서 이제 얘기할 거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개념상에서 한번 정리했던 거지만 요거 얘 무한대 곱하기 0을 하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원 파트에서 다루는 요 놈은 일단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수렴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렴 가능성을 갖는 모양이다. 맞지? 이거 극한 OX 문제 판정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챙겨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보시니까 좀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좀 뭐 서술형이 나왔을 때 좀 감점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5의 극한값이 3일 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표는 어떻게 되겠니? 가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루는 이유는 얘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문제 푸는 게 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얘만 아신다고 하면 서술형이 나왔을 때 조금 감점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두 가지 풀이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다. 자, 서술형 어떻게 합니까? 자, 서술형 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돼. 치환. 자, 그럼 누굴 치환합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2분의 요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bn이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bn이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되겠죠? 그 값이 3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지? 그렇지. an에 대한 목표를 찾는 거거든. 그 이 주어져 있는 식, 우리가 치환한 이 식을 an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올려줄게요. an에 플러스 5. 자, 여기다 갖다 곱하시니까 2에 an에 bn에 플러스 bn이 되겠죠. 자, an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이리로 슉 넘기면 되겠네. 1-2bn에 여기는 an으로 묶일 거고요. 이쪽은 bn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므로 an이란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n은 자, 1-2bn 분의 자, bn-5가 되겠죠. 이제 이 값에 우리는 리미트만 취하면 돼. 그냥 바로 취할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주죠. 무한대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bn이 있어. bn이. 근데 bn이 얼마라고 알고 있지? 3이라고 알고 있잖아.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자, bn 자리에 3을 대입하시니까 1-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3 대입하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정답은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지. 자,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치환을 통한 방법을 익혀주셔야 된다. 그럼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풉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표를 그냥 내가 수렴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가정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2α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값이 3이에요.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알파 값이 나오겠다. 그 알파 값이 바로 얘라고. 그렇죠? 풀이 자체는 훨씬 간단하지. 풀이 자체는 훨씬 간단하지만 서술형 풀이를 일단 무시하시면 안 돼. 반드시 치환이라는 방법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김에 개념 하나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자, 지금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표가 알파로 수렴해요. 그럼 보장받는 게 있다고 그랬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 플러스 1 나왔어. 얘도 당연히 그 목표는 알파가 된다. 맞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 플러스 뭐 1억이 있어. 그 값 역시 알파로 수렴한다.
이 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야. 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자, 얘도 역시 참입니다. 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a에 이 n도 역시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가. 그치? 이 개념 꼭 챙겨두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얘 어떻지? 얘? 짝수 번째에 대한 목표가 수렴하면 원래 값은 수렴하니까 이건 일단 대표적인 거짓인 거지. OX 문제 많이 등장하니까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가볍게 정리하시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이거야. 수렴한다. 보장받을 수 있다. 역은 안 된다.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자, 일단 fn 곱하기 an 꼴이라고 쓸게요. 꼴 가지고 gn 곱하기 an 꼴 구하는 거야. 다시 봐. 자, 요런 모양의 값을 주어지고 요런 값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다고. 다시 말하면 요 앞에 주어져 있는 n에 대한 차수가 뭐 좀 문자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지. 식이 바뀌었을 때 극한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걸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6번 좀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2n 플러스 1에 대한 an이 문제에서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될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에 대한 목표예요. 자, 갑니다. 문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야. an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데 그 곱해진 값을 fn으로 가정하면 내가 구하려는 값은 an에 뭐가 곱해져 있어? 식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구조에서 값을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 반드시 쓰셔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져 있는 2n 플러스 1분의 an을 그대로 쓰세요. 그럼 아직 얘는 알아지잖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없애줘야 돼. 나눠주면 되겠지. 반면에 n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되는 꼴이니까 결국 얘랑 똑같아졌지. 근데 우리는 요 놈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지? 그렇지. 6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 요 놈을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동급이야. 최고 차항의 개수에 비 2분의 1이 되겠지. 둘이 곱해주세요. 그럼 정답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변형되는 틀을 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은 OX 문제긴 한데 OX 문제는 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그 중에 중요한 거 니은번 한번 보실게요. 자, 7번의 니은번을 보시자. 7번의 니은번. 자, 7번 니은의 별표 꼭 쳐두시고요. 구조를 조금 받으실 게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목표가 일단 무한대로 그냥 발산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에 대한 목표는 뭐 예를 들어 3으로 간다. 이것일 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 자, 수업 중에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 얘는 무한대야. 근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어떤 놈과 결합해서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뭐 한다고 했죠?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an을 끄집어내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어진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1-an분의 bn이지. 근데 그 놈이 3이야. 구조를 잘 보세요. an 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얘 무한대로 간대. 너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수렴 가능성이란 말을 간단히 언급했었거든. 자, 수렴 가능성. 무한대랑 어떤 놈이 곱해져. 만약 3이 곱해져. 그럼 그 놈은 당연히 무한대지. 수렴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 an분의 bn이 어디로 가야 된다? 1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요 맥을 꼭 찾아두셔야 돼. 요런 문제 또 10번에서 한번 더 보실 거니까 이 개념 꼭 챙겨두시면 좋겠다. 자, 이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요. 7번은 나중에 또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수업 중에 봤던 문제들이니까 놓쳤던 부분 위주로 잘 들어보세요.
자,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극한 문제입니다.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극한 문제. 일단 얘도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법. 좋진 않지만 편법. 어떤 편법이냐? n이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를 포함한 극한 문제거든. 이럴 때 여러분은 가우스를 무시하시는 거야. n 약분되겠지? 그럼 나오는 값이 얼마죠? 4. 이게 일단 편법이야. 자, 편법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망하는 거고. 자, 이 문제를 그럼 정확히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다는 거야. 자, 여기 2분의 n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서술형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보실까요? A라는 어떤 식이 있잖아. 그 숫자는 이놈이 뭐지? 아까 했잖아. 이거 A의 정수부지. 정수부와 H를 내가 0에서 1 사이로 가정할게. 그럼 얘는 뭐? 그렇지. 소수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수는 정수부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그 정수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정수 부분은 H를 넘겨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 요 개념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8 변화 없어요. 그런데 요놈. 내가 지금 A 자리에 2분의 n만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n에 마이너스 h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요 구조를 그대로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분배해 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n분의 8h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보시면 요 놈이 문제네. 요 놈.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자 h가 최대로 1을 넘지 못한데 이 말은 최대로 8을 넘지 못한다 그 말이지. 0보다는 크겠지만 8을 넘지 못해. 어찌됐든 상수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잖아. 그럼 극한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계산 과정은 아까보다 복잡하지만 이게 정확한 풀이니까 이 개념을 서술형 답지에 반드시 쓰셔야 된다. 구조 변형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10번 두 문제가 남았네요. 둘 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서 챙겨 두셔야 된다. 자, 9번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니까요. 체크해서 같이 한번 바라보시죠. 자, 9번 문제. 자, 요런 문제야. 자, 일단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조를 먼저 본다. 뭐 어떤 구조를 보냐? 루트가 몇 개 있나 한번 세보자. 땡띠리땡땡땡. 루트가 몇 개 있어? 100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100n인 거야. 그럼 루트가 50개 있으면 얘는 50n일 수밖에 없고, 루트가 10개야. 그럼 얘는 10n일 수밖에 없는 문제 틀이라고. 됐죠? 구조를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에 n 이쪽에다 하나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요 놈과 여기는 n을 하나 또 만나게 해주세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마지막에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100n에 마이너스 n이라는 100개의 덩어리의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 구조를 잘 보자. 얘 1번. 얘 두 번째 거니까 2번. 얘 100번째 거니까 얘 100번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동급. 최고차 계수 똑같고 적어도 하나의 루트 있어. 유리화하셔야 돼. 1차 동급이죠. 최고차 계수 똑같죠. 적어도 하나의 루트 있어요. 유리화하셔야 돼. 여기도 유리화하셔야 돼. 그럼 유리화 100번 할 거니? 그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규칙성을 한번 쭉 발견해 볼게. 일반항은 뭐가 될까? 일반항. 첫 번째 항 1n, 두 번째 항 2n, 100번째 항 100n. K번째 항 뭐가 되지? K번째 항? 그냥 N번째 항이라고 쓸까요? 아니, 그냥 K번째라고 쓸게. K번째 항은 루트에
n제곱에 kn의 마이너스 n이 되겠지. 자, k번째를 내가 뽑은 거야. 그 k번째에 대한 목표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나만. 리미트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동급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유료해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친구를 바로 곱해줄 거예요.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kn과 플러스 n이 되겠죠. 위에는 띵띵 계산했더니 k의 n이 되겠다. 최고차만 바라봐. n 2n이죠. 2n분의 kn. 그러면 2분의 k가 답이지. 자, k 여기 있던 k야. 그럼 얘가 k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요놈 극한값 2분의 1이지. k가 1이니까 요놈의 극한값 2분의 2죠. k가 2니까 요놈의 극한값 2분의 100이지. 맞아? 그럼 2분의 1이라는 공통인수를 다 잡아내 봤더니 맨 앞쪽에 있던 놈은 1 될 거고 두 번째 2 될 거고 저 뒤쪽에 100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에 계산하시면 이거 5050이 되겠죠. 나머지 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지. 대체 이 문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챙겨두시고 풀어가는 과정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한 번만 계산해서 다시 문제 속에 적용한다. 됐습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하나 남았네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에 대한 목표가 3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목표가 무한대입니다. 1대 딱 끊으시고 쫙 밑줄 한번 쳐봐봐. 요 구조에다가 쫙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까 수업을 잘 들으시는 사람은 얘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맞지? an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놈과 결합을 해서 수렴하고 있대. 자, 뭐 해주고 싶어? 요 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n에 대한 값을 끄집어내신다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 자,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an에 1-an분의 bn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값이 지금 3으로 수렴하고 있어. 자, 그럼 다시 an 어디로 가고 있니? 그렇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너 어디로 가야지만 수렴할까?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만 수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요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에 대한 목표가 얼마? 1로 여러분이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일단 됐습니까? 아까 7번 문제 니은 지문을 보시면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얘를 구하래요. 리미트 자, bn분의 an에 대한 제곱에 an의 bn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질문이네요. 좀 복잡하지만 일단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대. 자, 통분하시면 an 곱하기 bn이 될 거고요. 위에는 an의 3승에 마이너스 bn의 3승이니까 인수분해 그냥 마저 할게요. an 마이너스 bn 이 정도 여러분 하실 거라고 봐. 자, 플러스 an bn. 자, an bn 플러스 bn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렇지, 3으로 수렴한다고 문제 속에 나와 있어. 그럼 나는 한 번 더 쓰고 설명할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씁니다. 자, an-bn은 앞쪽에다 쓸게 일단. 자, an분의 bn이 있고요. 위에는 an의 제곱 an, bn. 자, bn의 제곱입니다. 얘를 이제 하트로 분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세 개로.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bn은 그대로 일단 두께 계속. 얘 처리했더니 an 약분되니까 bn분의 an 남고 얘 1 남고 an분의 bn이 남겠죠. 자, 그런데 나는 얘가 3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문제 속에서 구했던 an분의 bn은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역수니까 극한값도 역수로 바뀌는 거지. 1 여기 3이죠? 3, 3은 9. 이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극한에 대한 기본 문제 10번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일단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문제 풀어가는 과정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극한과 부등식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